보셨다시피 증인신문에 앞서서 간단히 재판 절차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 조국 사건, 다른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병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다만 그 조국 장관 사건에서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부분을 분리해서 이 사건과 병합할 것인지 여부는 그 담당 재판부 준비 절차 기일에서 논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했던 것은 저희 변호인들이 수사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했었습니다. 애초에 검찰이 스스로 많은 그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하게 된 것이다와 또는 범죄 인지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사 보고서 등에 대해서 아직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었는데, 변호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의 공소권 남용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증거이니까 이것은 그 증거 개시 절차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이 법정의 증거로서 제출되어야 한다라는 주장들을 오늘 했었고요. 재판부의 판단은 일단은 그 해당 증거들이 어떤 증거들인지 재판부가 보고 판단하겠다. 그래서 밀봉해서 해당 증거들 44건에 대해서 재판부에다가 먼저 보여주면 그걸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중요한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정경화 증인에 대해서 이 부분은 오늘 증인에 대해서 성함은 제가 삭제해 주십시오. 그 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과연 이제 그 조민이 그 키스트에서 성실하게 그 연수 활동을 했었는지 아닌지가 쟁점인데, 당시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중요한 문건들을 오늘 변호인 측에서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하나는 지금 이 기본적인 프레임이 중간에 케냐에 다녀왔는데 케냐에 다녀오는 사람이 어떻게 연수를 제대로 했겠느냐, 뭐 이런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근데 오늘 그 법정에서 처음 수사기관은 그동안 몰랐다고 하는데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호인 측에서 처음 제출했었던 것은 처음 담당 교수님한테 연수 신청할 때 중간에 케냐에 갔다 올 일이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지 양해를 구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그 담당분이 그 부분을 받았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이메일을 오늘 드러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뭘 의미하냐면 이 연수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특정한 내용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더더구나 학생한테 이 해당 그 연구실에 여러 가지 체험하는 정도의 학생 체험 정도의 프로그램이었었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연하게 진행이 됐었고, 당시에 적어도 그런 사실까지 알면서도 현장 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미 허용이 됐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서류 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그동안에 이틀이나 3일밖에 안 나왔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는 뭐였냐면 5일 이상이 이 키스트를 다니려면 이임시 출입증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이임시 출입증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5일 이상 다녀야 되는데 5일 이상 안 다녔기 때문에 이임시 출입증은 당연히 발급되지 않았을 것이다,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시 순환 논리로서 이 학교에 이 캐스트에 별로 나오지 않았다, 이런 순환 어법을 계속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한 것은 임시 출입 발급 신청이 7월 이미 19일인가 18일에 이미 제출이 됐었고 발급 허가가 났었고 다음에 8월 12일 날 정식으로 반환이 됐다. 적어도 임시 출입 발급 신청하기 이전에 월요일부터 나갔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발급 신청 이후에 반납했던 것이 8월 12일이고 그 사이 중간에 또 케냐에 다녀온 것도 있는데 그것도 양해가 돼서 다녀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적법하게 그 연수했던 기간으로 보면 이것은 전혀 허위사실 아니다 라는 취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임시 출입증 발급 신청에 관한 서류, 그리고 그것의 반납에 관한 서류를 오늘 법정에서 또 제시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것의 의미는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행정에서 담당해서 관리했던 학생 정보에 관한 컴퓨터 전산 자료를 오늘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작성 과정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학생 정산 자료에는 조민이 정식으로 여기에 그러니까 다녔던 그 신분으로 다녔던 것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아까 증인을 통해서 이게 기계적으로 처리되고 만약에 누구든지 입력을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대한 증명서를 발부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민 같은 경우 지금도 그 학생 정보 그 시스템에 의하면 여전히 정식으로 인턴 또는 거기에서 연구 과정을 겪은 학생으로서 지금도 다 출력이 된다. 적어도 이제 와서 이렇게 문제가 됐었지 그 당시에 그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성격, 조민이 처음부터 케냐에 갔다 온 것을 양해한 그 기간까지를 포함하는 전체 연수 기간의 산정,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남아 있는 학생 정보에 관한 것, 그다음에 그 임시 출입증에 대한 발급 신청과 그거에 대한 반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내밀하게 디테일하게 어떠했는지는 다소 불투명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것이 허위다, 허위 경력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들이 제출되었다라고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후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충분히 더 구체적으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그 반대 증거로서 제시됐던 게 7월 22일자로 더 이상 이 수습생이 아니다라고 해서 종료시키는 그 문건이 7월 22일자로 나와 있고 그것을 검찰이 주요한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7월 22일에 또 여기 키스트에 출입했다라는 기록이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입했다는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또 관련 그 증인의 증언은 더 이상 키스트에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와 같이 종료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 보고서는 나중에 작성돼서 날짜를 그냥 그런 판단하에서 임의로 기재한 것일 뿐이지 7월 22일 날도 키스트에 그 조민 학생이 나왔었던 건 자료에서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불완전한 자료만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조민이 여기에 제대로 나오지 않았으면서도 허위로 이 사실을 기재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오늘은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지 않았나라는 게 저희 변호인 의견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밝혀나갈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그래서 분리 여부 같은 거는 의견을 어떻게 내실 것 같으세요? 사실 그 변호사 회의를 해야죠. 예. 자, 제가 막 피곤해가지고 머리 이 정도로 오늘은 양해해 주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